안녕하세요, 쿠키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가서 직접 수동으로 물건을 등록해 볼 건데요. 그 전에 간단하게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방식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튜브에서 알려드릴 방법은 스마트 스토어 수동 등록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직접 가서 상품을 하나하나 등록하는 방식이고요. 근데 직접 마켓에서 물건을 하나하나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외 사이트의 물건이라든지 국내에 있는 도매매 사이트의 물건들 손쉽게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 등록 방식도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라고 하면은 타오바오나 아마존 이런 사이트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구매 대행은 반자동 프로그램인 헤이셀러를 쓰고 있고, 그 외에도 국내 프로그램 중에는 도매매 스피드고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수동 방식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프로그램처럼 벌크식으로 빠르게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디테일이라든지 상세 설명까지 내가 원하는 형태로 꼼꼼하게 등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미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최대의 단점은 업로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겠죠. 프로그램 방식 같은 경우에는 상품 등록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대신에 프로그램별로 입력할 수 있거나 편집할 수 있는 항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손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런 디테일을 다 손보지 못하기 때문에 수동 등록에 비해서는 상위 노출이 조금 더 어려운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상위 노출이 어렵냐? 제가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요소들을 갖춘 상품들에 대해서 좀 더 상위에 랭킹 시켜주겠다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SEO,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히 한두 가지 요소로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서 상위에 노출시켜주게 됩니다. 당연히 프로그램으로 등록하다 보면은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까지는 다 맞추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동 등록을 했을 때는 상품이 상위 노출이 되지만 대신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양과 질의 차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수동 등록이라고 단순히 내가 수동으로 물건을 올린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노출이 되고 판매가 되는 건 아니고요. 수동 등록이라 하더라도 상위 노출에 도움이 될 만한 요소들을 연구를 하셔서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우선은 초보분이시라면은 적어도 5개에서 10개 정도의 상품을 수동으로 직접 등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쓰면 스마트 스토어에 어떤 메뉴들이 있고 또 상품 등록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전체적인 마켓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수동 등록은 공짜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연습 삼아서 5개에서 10개 정도는 한번 직접 등록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이후에는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전략에 맞게 상품 등록을 선택하시면 좋겠죠. 나는 타율이 좀 낮더라도 다양한 상품을 테스트해보고 많이 올려보고 싶다 하시면은 반자동이나 대량 방식이 적합할 거고요. 소수의 상품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서 나만의 제품도 만들고 상품 관리를 좀 하고 싶다 하시면은 수동 등록으로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서 상품 등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스토어 센터로 오시고 로그인까지 해주세요. 여기서 바로 상품 등록을 하시려면은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에 가시면 됩니다. 저희는 단품으로 하나하나 등록해줄 거라서 상품 등록에 가겠습니다. 올리실 상품이 정해져 있다면은 사진이나 영상 등을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타오바오라는 중국 사이트에서 물건을 찾아서 올릴 거기 때문에 타오바오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먼저 다운로드를 받아주겠습니다. 저는 우선 제 제품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있는 물건을 그대로 올릴 거기 때문에 타오바오 사이트에 가서 제가 올릴 물건을 먼저 찾습니다. 올릴 물건을 고르는 과정을 소싱이라고 하는데, 소싱 관련해서는 다른 영상에도 방법들이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 아무거나 올리지 마시고 좀 데이터에 기반한 소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오벨리스크라는 제품을 팔았는데 한번 이 제품을 수동으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물건을 하나 찾았고 이제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줄 겁니다. 사진을 이렇게 사이트에서 받으시려면은 우클릭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해서 수십 번 누르셔야 될 수도 있지만 요즘은 간단한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 번에 사진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셀러라이프 확장 프로그램에 있는 이미지 다운로더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롬 웹스토어 오셔서 셀러라이프 검색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추가를 눌러주시면은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데요.
우측 상단에 퍼즐 모양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고정했다 해지했다가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사진 다운로드 받고 싶은 페이지를 연 다음에 이거 클릭하시고 이미지 수집, 그다음에 이 버튼 눌러주시면은 전체 상세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가 수집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들이 뜨게 되고요.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귀찮아서 전체 다운로드 눌러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들이 잘 받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사진까지 준비가 완료되었으면 본격적으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것을 입력하기 전에 카테고리부터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 아는 상품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카테고리를 직접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기준으로 지금 몇천 개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카테고리를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임의로 선택하려고 하면은 되게 이렇게 헷갈리거든요. 좀 쉽게 카테고리를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제가 아까 오벨리스크 상품을 올릴 거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생활건강의 정원 원예용품의 정원 데코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기억을 하신 다음에요. 다시 네이버로 넘어오셔서 생활건강의 정원 원예용품의 정원 데코 이렇게 선택을 해줬습니다. 카테고리는 이게 종류마다 다르긴 한데 4차 카테고리까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차까지 있는 경우에는 4차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카테고리 선택한 다음에는 상품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벨리스크였죠? 오벨리스크. 그 다음에 저희가 상품명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명은 제가 임의로 지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지은 상품명인데요. 이렇게 상품명 입력하신 다음에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를 꼭 한번 눌러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파란색이 뜨면은 괜찮은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제목에 가성비라는 단어를 넣었더니 빨간불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는 가성비라든지 초특가 이런 류의 수식어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쓰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또 일부러 똑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을 했는데 이렇게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했을 때도 이렇게 수정해달라는 안내 멘트가 뜹니다. 그때 직접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를 통해서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었는지 사용하면 안 되는 수식어가 썼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판매가인데요. 마진 세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마진 설정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거 보시고 세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마진 세팅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일 저렴한 상품 1.6m 상품 기준으로 원가가 126위안입니다. 타오바오 금액 126위안. 그다음에 이 배대지 비용, 배송 비용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아래쪽 상세 페이지 설명에 보면은 이 제품이 대략 2kg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어긴 한데 이미지 번역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약 2kg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이게 2m짜리 높이긴 한데 가운데 보시면은 이렇게 경계선이 있습니다. 즉 분해해서 발송되는 제품이란 뜻이기 때문에 배송비는 경동 비용이라든지 이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 무게는 약 2kg인데 박스나 이런 것들도 약간 무겁거든요. 그래서 전 좀 배송비를 넉넉하게 잡는 편이라서 3kg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배대지 요금표인데 3kg 기준으로 약 8,300원 배송비가 발생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경우에 너무 100원 단위까지 맞추기보다는 한번 올림해서 입력해주긴 해요. 7,600원이다 하면 8,000원, 8,300원이다 하면 9,000원. 어차피 가격 차이가 몇백 원밖에 안 나는데 굳이 100원 단위까지 정확히 입력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9,000원 이렇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품의 총 원가가 지금 34,200원이란 뜻입니다. 아까 상품 원가 126위안, 환율 200원으로 가정했을 때 25,200원이고요. 배대지 비용 8,300원 정도로 예상이 되었지만 저는 올림해서 9,000원. 이렇게 좀 넉넉 잡고 계산하니까 34,200원이 되었어요. 마진은 솔직히 파는 사람 마음이긴 합니다. 내가 식당에서 라면을 파는데 3,000원 받든 5,000원 받든 만원 받든 내 마음이죠. 물론 구매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비싸게 한다고 팔리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염가라고 해서 팔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일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나 노고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저 시급 정도는 나오게 세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 그래서 하나 팔았을 때 10,000원 이상은 남기자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은 34,200원에 만원 더하면은 44,200원인데 대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런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한번 판매가를 48,800원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48,800원으로 잡았더니 이렇게 정산 금액이라든지 수수료 제외한 매출, 그 다음 부가세를 냈을 때 상황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어쨌든 만원 초반대 정도 남죠. 마진율로 치면은 30%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대표 상품 기준으로 무료 배송했을 때 판매 금액 48,800원을 책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48,800원에 팔 거라고 이렇게 바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48,800원보다 높은 금액을 한 번 더 적어줍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품은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긴 하는데 저희가 옵션에 옵션 추가 가격이 있죠. 저희도 보통 쇼핑하러 갔을 때 뭐 기본 사이즈는 만원, 그 다음 큰 사이즈는 2만원 이런 식으로 된 상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점을 악용해서 판매자들이 이제 판매가는 만원인데 좀 쓸만한 상품은 10만원 이러면 이제 고객들이 빡치겠죠. 나 만원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좀 이거 옵션 선택하니까 10만원이 되네. 그러면 고객들 불만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옵션가 상한 제한을 뒀습니다. 이게 판매가의 50%인데요. 예를 들어서 판매가가 2만원이면은 추가 플러스 옵션 가격은 만원 이하까지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판매가를 높이면 높일수록 내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옵션 가격이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한 88,800원 이 정도에 올려볼게요. 그러면은 난 48,800원에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할인 설정함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 4만원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고객이 봤을 때 원래 88,800원인데 4만원 할인해서 48,800원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스토어들도 보시면은 원래 29,000원인데 25% 할인해서 21,700원이다. 이게 실제 할인을 해서 이렇게 표기한 거일 수도 있지만 플러스 옵션 가격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인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플러스 9,000원 옵션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오류나지 않고 업로드 하시려면은 기본 가격을 높이시고 할인을 많이 주시면 됩니다. 또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할인이 들어가 있다? 이러면 저렴해 보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직하게 판매가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기존 판매가랑 할인가 이렇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약 할인은 뭐 이제 특정일에만 할인하겠다 뭐 이런 기능인데 뭐 저희는 그렇게 크게 쓸 일이 없고요. 판매 기간은 뭐 계속 평생 판매할 거다 하시면은 설정 안함 하시면 되고요. 난 특정 기간에만 판매할 거다 설정함 누르시면은 이제 3일, 5일, 120일 원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파는 물건들은 모두 다 과세 상품입니다. 면세에 해당하는 상품은 뭐 책이라든지 뭐 축산, 농업 제품들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과일 판매할 거 아니다 하시면은 다 과세 상품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네이버 풀필먼트는 네이버 자체 물류 시스템 이용하겠냐 이거입니다. 보통 사입으로 물건 내가 재고 보유하신 분들이 필요하면은 풀필먼트 신청해서 하시는 거고요. 구매대행 업자라든지 소규모 사입업자분들은 뭐 하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칸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죠. 신청하시고 자격이 되셔야지 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설정 안함 해주겠습니다. 재고 수량은 이따 입력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재고 수량은 대표적인 재고 수량인데 저희는 옵션을 더 넣을 거예요. 어차피 옵션별로 재고 수량 다시 입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옵션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선택형과 직접 입력형이 있습니다. 직접 입력형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제 뭐 맞춤 제작 같은 거 할 때 여기에 이제 뭐 멘트 같은 거라든지 사이즈 입력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고객한테 질문 남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접 입력형은 고객이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하는 옵션이고요. 뭐 맞춤 제작이 아니면은 사용하실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는 선택형으로 갈 건데 선택형 안에도 단독형과 조합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조합형 안에 단독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합형으로 올리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옵션명 개수는 네이버는 최대 3개까지 가능합니다. 옵션명 개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옷을 살 때 저희가 컬러랑 사이즈 두 가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컬러, 사이즈 이렇게 옵션명이 2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색상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옵션이 하나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원피스는 타입, 이런 디자인의 컬러, 이런 색상을 살 거예요. 이렇게 2번을 선택을 하게 되죠. 이거는 옵션명 개수가 2개인 겁니다. 옵션명은 최대 3개까지만 설정이 가능해서 4개 이상을 등록하고 싶다 하시면은 상품을 나눠서 등록하시거나 하셔야겠죠. 근데 사실 4개까지 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제 수동 등록이든 반자동 등록이든 옵션 등록할 때 가장 힘들어 하시는데 옵션은 뭐 별도 유튜브 영상을 찍을 예정이지만 한 줄로 설명을 하자면은 고객이 알기 쉽게 최소한의 옵션을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권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한번 페이지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이트 1.6m, 화이트 2m, 그다음 화이트 2소 1콤비. 이게 뭐냐 하면은 두 개 하나 세트로 된 구성이에요. 그다음에 그린 1.6m, 그린 2m, 그린 2소 1 데콤비. 아까 똑같이 두 개 하나 세트 구성이죠. 그 다음에 화이트 캐슬 병아리 싱글. 이거 더 조그만한 이런 사이즈입니다. 화이트 캐슬 울타리 사각 세트. 그럼 똑같이 그린 울타리 싱글, 그린 울타리 사각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생각했을 때 화이트 컬러에 이 조그만한 반쪽짜리 상품 하나, 그 다음에 1.6m짜리 상품 하나, 2m짜리 상품 하나. 다음 이것은 아까 반쪽짜리 상품 4개를 묶어놓은 세트죠. 요거는 1.6m짜리 2개랑 2m짜리 하나 묶어놓은 세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상품의 본질로 봤을 때는 화이트에 작은 거 1.6m, 2m, 그린에 작은 거 1.6m, 2m가 있고 나머지는 세트 구성이다 라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옵션을 크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먼저 사이즈, 요 작은 거 싱글, 그다음 1.6m, 2m 이렇게 사이즈에 3개의 옵션을 넣을 거고요. 그다음 컬러, 화이트, 그린 2개 있으니까 컬러에 화이트, 그린 이렇게 넣어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대표 가격을 1.6m짜리 기준으로 책정을 했는데 보니까 더 저렴한 요 싱글 제품도 있네요. 얘는 77위안이고 배송비도 적당히 1kg 기준으로 마진을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계산을 해봤는데 77위안짜리 기준으로 35,800원 하면은 마찬가지로 만원 초반 정도 남아요. 그래서 아까 제일 작은 기본 옵션 35,800원, 그 다음 큰 거는 54,800원 이렇게 책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할인율을 변경을 해서 35,800원 판매가 맞춰졌고요. 여기에 저희가 옵션명은 크게 2개가 있다고 했죠. 먼저 컬러, 화이트, 그린 이렇게 하면은 2개의 옵션이 생깁니다. 그다음 아까 사이즈, 고객이 알기 쉽게 미니 울타리 1.6m, 2m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옵션 목록으로 적용 눌러보시면은 화이트의 미니, 화이트의 1.6, 화이트의 2m, 그린의 미니, 그린의 1.6, 그린의 2m 이렇게 옵션이 생겼습니다. 미니 울타리 가격으로 35,800원 책정했고 아까 1.6m 44,800원이었죠? 플러스 9,000원. 그 다음에 2m는 54,800원 할 겁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19,000원. 아래도 똑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19,000원. 다음 재고 수량이 지금 다 0으로 되어 있어서 품절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선택 눌러주시고 재고는 뭐 무한정 많다 하면은 뭐 1000 이렇게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선택 목록 일괄 수정 눌러주시면은 다 재고 10,000개씩 이렇게 빵빵하게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고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재고 수량은 자동으로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표 이미지, 썸네일 이미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특정 상품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썸네일이 뜨는데 다 지금 정사각형 형태로 떠 있죠. 그래서 썸네일은 정사각 형태로 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희는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에서 가지고 오고요. 플러스 누르신 다음에 내 사진, 그 다음에 아까 타오바오 판매자가 썼던 사진 중에 괜찮은 거 바로 써주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정사각이 아니라 길쭉하게 생겼는데 뭐 이걸 올려도 위아래 잘려서 정사각으로 노출이 되겠지만 상품이 잘 안 보여서 저는 이 사진을 썸네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메인 썸네일 사진이 되고요. 고객이 보통 이 사진을 보고 클릭을 하시기 때문에 대표 이미지는 가장 예쁘고 가장 눈에 잘 들어오는 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도 쇼핑할 때 보면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추가 사진 보잖아요. 이 부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이미지는 최대 9개까지 마찬가지로 내 사진 들어가서 나머지 이미지 다 클릭을 해가지고 열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사진이 들어갑니다. 순서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순서 변경하시고 이 3선 누른 다음에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저장 눌러주고요. 동영상 있는 경우에 동영상 넣어주시면 좋겠죠. 지금 이 제품은 판매자가 올린 동영상이 따로 없어서 제가 예시로 다른 제품 동영상을 잠깐 가져오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제품 동영상인 거 참고해 주시고요. 원하는 동영상 썸네일 이렇게 하나 선택하시고 그다음 동영상 제목까지 뭐 예쁜 오벨리스크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입니다. 상세 페이지는 블로그나 카페 좀 해보셨던 분들은 스마트 에디터 1 좀 익숙하실 텐데요. 이거 작성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기존 블로그랑 비슷하게 사진이라든지 내용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아까 타오바오 판매자가 썼던 이 상세 페이지 사진들 다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진도 불러오실 수 있고 여기에 글도 쓰실 수 있습니다. 예쁜 정원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글자도 쓰실 수 있고요. 대신에 폰트는 따로 못 바꿔요. 폰트는 정해진 폰트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가운데 정렬, 우측 정렬 이런 정렬도 가능하고 그다음 구분선 이런 거 넣어주시면은 고객이 봤을 때 좀 더 구분 잘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구분을 지으실 수도 있습니다. 인용구에는 강조하고 싶은 내용, 가성비, 좋은, 모델리 이런 식으로 넣어주실 수 있고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옆이 살짝 비잖아요. 한번 클릭하시고 이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꽉 차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객들이 핸드폰으로 쇼핑을 많이 하시니까 이렇게 좀 꽉 차게 한번 수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 여기에 중국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자르고 싶다 하시면은 별도의 편집 툴 사용하지 않아도 여기서 이 마법봉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 사진 자르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르고 적용 눌러주시면은 아래만 깔끔하게 잘립니다. 저희가 상세 페이지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보여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등록 눌러줄게요. 다음 상품 주요 정보. 이제 여기는 기본적인 상품의 정보를 입력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카탈로그 매칭 하실 거 없으시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국 구매 대행이라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있으시면은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되지만 이런 중국 제품이나 이런 것은 없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쿠키 협력사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은 브랜드가 임의로 입력이 됩니다. 여기도 쿠키 협력사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상품 속성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 카테고리는 상품 속성이 없는 카테고리예요. 이 상품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네이버에 여름 원피스 검색했을 때 여기 아래 보시면은 뭐 주요 소재, 그다음에 뭐 핏, 기장 이런 거 나와 있죠. 이런 걸 이제 속성값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선택한 카테고리는 속성값이 없지만 이런 원피스라든지 가구류, 가전류에는 속성값이 꼭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해놓으면은 고객들이 이렇게 상품 클릭해보지 않고도 대충 소재나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그다음 검색할 때 여기에서 종류, 뭐 시폰 원피스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속성값에 이렇게 시폰 원피스 선택한 사람들 것만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속성값이 있는 카테고리 하나 잡아봤더니 이런 식으로 뭐 블라우스냐 셔츠냐 셔츠 블라우스냐 데님 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는 정보가 있으시다면은 최대한 맞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케이스 인증 같은 경우에 처음에 상품 등록할 때마다 무슨 경고문 같은 게 뜨는데 구매 대행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국내 사입 제품들 올리실 때 케이스 인증 정보 입력할 상품들은 반드시 입력해라 이런 뜻이고요. 저희는 인증 없음 구매 대행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국내 제품인데 케이스 인증 정보가 있다 하시면은 여기서 인증 관련 내용 선택하시고 그다음 인증 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산지는 저희는 수입산, 그 다음에 아시아, 여기에 보시면은 중국이라고 있고요. 여기에 한 번 더 중국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 신상품이니까 신상품 체크해 주시고요. 그 외에 맞춤 제작이나 뭐 제조일자 있는 제품이다. 아니기 때문에 공란으로 두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성인용품이라면은 미성년자 구매 불가능 체크를 해 주시고요. 상품 정보 제공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전자상거래법에 의해서 저희가 제공해야 될 상품 정보들을 입력하는 칸인데요. 보통 상세 페이지에 정보가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통 기타 재화로 입력하시고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 그러면은 이 말뜻은 상품 상세 페이지에 이 정보들이 들어있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배송인데요. 저희가 택배로 배송하기 때문에 배송 클릭을 해주시고요. 택배 수포 등기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출발은 고객이 주문했을 때 오늘 출발하는 제품이면 이거 체크하시고 아니다 하시면은 일반 배송, 보통 일반 배송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택배사는 뭐 여기서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무 택배사나 선택하시고 나중에 실제 보낼 때 보내는 택배사로 변경해서 발송 처리하시면 됩니다. 묶음 배송 가능으로 해놓으면은 내 스토어 안에 이 묶음 배송 가능한 상품끼리 같이 묶어서 보내준다 이런 뜻이고요. 불가라고 되어 있으면은 묶음 배송 불가하고 단품으로 구매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가능으로 할게요. 배송비는 아까 저희가 마진에 녹였기 때문에 무료 배송으로 할 거고요. 만약에 제주 도서 지역에 이제 추가 배송비를 붙이겠다 하시면은
처음에 배송비 템플릿 설정하실 때 추가 비용 입력하시면은 자동으로 세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출고지는 해외 구매 대행이시면은 아마 배대지가 출고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출고지가 반드시 해외로 되어 있어야지 해외 배송 상품입니다 하고 딱지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반품 교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어차피 자동 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본 반품 택배사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편도 반품 배송비, 그 다음 교환 왕복 배송비 요거 두 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는 반품비 상한선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1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고객이 반품하려고 받다가 배송비가 10만원 이러면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오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반품할 때 들어가는 어느 정도 실비를 계산을 해서 넣어놓는 편인데 이런 작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원 정도 설정을 하시면은 얼추 이제 맞습니다. 실제 고객한테 청구를 할 때 실제 들어간 배송비 계산을 해서 저는 보통 청구를 하기 때문에 뭐 요거는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환 배송비는 왕복이기 때문에 2배로 넣어주고요. 교환지도 저희가 자동 반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주소는 아무 주소나 들어가 있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전화번호랑 AS 안내 멘트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실제 고객센터 전화번호 넣어주시고요. 안내에는 보통 구매대행 상품이므로 일반적인 상품과 교환, 그 다음에 AS 절차가 다르니 문의 주세요 라고 적어두고 있는 편입니다. 요거는 한번 이렇게 적어놓으면은 다음에 등록할 때도 계속 고정되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추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본품을 사고 추가로 살 수 있는 상품 이런 거를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청소기를 파는데 추가 필터를 구매하실 분들은 추가해서 사세요. 그럼 저희가 필터만 파는 게 아니라 청소기를 산 사람한테만 필터를 팔게 그렇게 설정을 해놓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속품이 있는 제품이다 하시면은 그냥 본품에 넣기보다는 추가 상품으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별도 추가 상품이 없기 때문에 설정 안 함으로 할 건데요. 예시를 위해서 그냥 하나 추가 상품명, 연결 부위, 추가 상품 값, 이건 이제 추가 상품의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자 연결, 기역자 연결, 추가 상품 가격,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해서 목록으로 적용하시면은 이렇게 일자 연결은 10,000원, 기역자 연결은 20,000원 재고 수량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없으면 품절로 떠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매 혜택과 조건, 이거는 고객 이벤트 같은 겁니다. 최소 구매 수량은 보통 저희가 다 1개로 해놓죠. 입력을 안 하시면은 자동 1개인데 이 상품은 최소 2개를 사야 되는 상품이다 하면은 여기에 2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당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다 설정하고 싶으면 여기서 하시고요. 저희는 많이 살수록 좋죠. 굳이 설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구매 할인, 2개 이상 사면은 5,000원 할인 이런 거 하고 싶다 하시면은 설정, 2개 이상 하면은 5,000원 할인 이런 식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포인트, 고객이 상품 리뷰 작성했을 때 포인트 주고 싶다. 여기서 각 상품별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한 달 리뷰랑 포토 리뷰를 네이버에서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 텍스트 리뷰는 50원 이렇게 좀 쪼잔하게 해놓고요. 한 달 사용 포토 리뷰 이런 거는 3,000원 이렇게 넉넉하게 하시면은 고객이 이 3,000원 받고 싶어서 한 달 뒤에 사진 찍어서 리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다음 무이자 할부 설정함으로 하시면은 여기서 나온 수수료 판매자 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사은품 주는 거 있다 하시면은 사은품 있습니다. 사은품 이미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벤트 같은 거 문구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추가하시면 됩니다. 검색 설정, 요거는 태그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태그를 입력을 하시고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 확인까지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무거나 다 태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나이키라고 입력을 했더니 태그 불가단어예요. 이제 카테고리, 브랜드, 판매처명은 태그로 사용 불가능하다. 그러면 소파 이렇게 하면은 마찬가지로 소파가 카테고리명이라서 입력이 안 되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때 굳이 꼼수를 하나 드리자면은 내가 올리고자 하는 상품 검색을 해서 다른 판매자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관련 태그라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떠 있다는 것은 네이버에서 입력 가능한 태그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요거 참고해서 그냥 태그 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는 예시로 그냥 하나만 입력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판매자 코드, 만약에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코드가 있다 하시면은 여기 입력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굳이 별도로 관리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공란으로 두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 사용.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품명을 되게 지저분하게 막 짓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분도 보시면은 여러 원피스, 차르르, 맥시롱, 퍼프, 소매, 셔링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 이게 이렇게 각 스토어 안에서 보면은 상품명이 너무 길어서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마트 스토어를 좀 깔끔하게 꾸미고 싶다 하시면은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명을 체크하시면은 여기서 보기에 예쁜 상품명으로 보이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귀찮아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상품명 바꿀 때마다 여기서 또 한 번 더 바꿔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가격 비교 사이트 등록. 이게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스마트 스토어에 노출이 안 됩니다.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전시 상태, 당연히 전시 중이어야지 고객이 보고 살 수 있겠죠. 전시 중. 그 다음 알림받기 동의 고객 전용 상품. 이거는 알림받기 누른 상품만 살 수 있는 상품이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설정 안 함. 공지사항, 내가 상품 상단에다가 넣고 싶은 공지가 있다. 설정함 하시면 되는데요. 굳이 공지는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좀 중요한 이슈가 있다. 뭐 태풍 때문에 배가 안 뜬다. 이런 거 있을 때만 공지하시고 일괄 설정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설정 안 함으로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하시면은 쇼핑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가 있어요. 이걸 했을 때 여기에 뭔가 빨간색이 떠 있다 하시면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태그를 지웠더니 태그 입력 안 했다. 입력해라. 이렇게 빨간불이 뜨죠.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비어있는 게 있으면은 추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인하시고 저장하기까지 하시면은 이렇게 상품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상품 보기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짠, 아까 등록한 대로 상품이 잘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세세히 알려드리느라 영상이 되게 길어졌는데요. 막상 좀 손에 익고 등록을 하시면은 수동 등록도 한 30분 안에 상품 하나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슷한 상품을 여러 개 올려야 된다 하시면은 복사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기본 정보들이 그대로 딸려오고요. 여기서 상품명이나 사진 같은 거, 상세 페이지 조금 수정해서 올려주시면은 조금 더 빠른 등록이 가능하겠죠. 제가 이것저것 설명해 드리느라 오래 걸렸는데 한번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